야간 순회 중 환자 침대에서 봤습니다. 환자복 밑단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속옷 위로 드러난 것이 너무 컸습니다. 25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3세 환자였습니다. 3일 후 퇴원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외래왔습니다. 저를 보러요. 그리고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2층으로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만족 못했으니까요. 이영숙, 53세 수간호사입니다. 43세 환자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안일 중, 운동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야간 순회 중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요. 환자 이불을 정리하다가 봤습니다. 환자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잠결에요. 속옷 위로도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25년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43세 환자였습니다. 박민준 씨요. 급성위염으로 3일 입원했던 분이죠. 3일 후 퇴원했습니다.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외래 왔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도 왔습니다. 계속 왔습니다. 핑계를 대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보고 싶었다고요. 카페를 운영한답니다. 강남에요.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고민 끝에요. 2층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완벽했습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53세입니다. 수간호사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형종합병원 내과 병동이죠.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이현수, 55세입니다. 중견기업 부장이죠.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첫날 밤을 기억합니다. 28세 새색시였습니다. 기대했죠. 하지만 실망했습니다. 남편은 작았습니다. 그리고 빨랐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이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기가 안 됐습니다. 38세, 저는요. 남편은 40세였죠.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1년, 2년 지나자 거의 안 됐습니다.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부했습니다. 남자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치료받을 필요 없어. 화를 냈습니다. 계속 권했습니다. 15년간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대신 저한테 화풀이했습니다. 여자가 참아야지. 53살 여자가 뭘 바라냐? 나이 생각해. 매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깊이요. 저도 여자였습니다. 53세지만요. 25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관계를 못해서였을 겁니다.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요. 혼자 큰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53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25년을요.
이혼은 생각 안 했습니다. 수간호사로 체면이 있었으니까요. 병원 동료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성욕을 억눌렀습니다. 53세까지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주로 했습니다. 남편과 마주치기 싫어서요.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면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죠. 일주일에 남편 얼굴 한두 번 봤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30년 수간호사 생활이었습니다. 환자를 돌봤습니다. 밤새도록요. 약을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순회를 돌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53세까지요. 그런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새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박민준, 43세, 급성위험이었죠. 야간 근무 시작하자마자 응급실에서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독신, 자영업자, 카페 운영자라고 적혀 있었죠.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통증 때문이었죠. 인사했습니다. 전문가답게요.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5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족할 거라는 것을요. 25년 불행한 결혼이 끝날 거라는 것을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3일 후 새벽 그 사람 침대 이불을 정리하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밤이었죠. 밤 10시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새 환자가 있답니다. 403호실이요. 박민준, 43세, 급성위험으로 응급실에서 올라왔다고요. 통증이 심하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독신, 자영업자, 카페 운영, 특이사항 없음.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었죠. 인사했습니다. 밝게요. 수간호사 이영숙이라고요. 밤새 제가 돌볼 거라고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이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명치라고 했습니다. 너무 아프다고요.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진통제 처방돼 있었죠.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팔에 놓았습니다. 천천히요. 조금 따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사가 끝났습니다. 10분 후면 편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좋은 목소리였죠. 나왔습니다. 밤 12시쯤 다시 들어갔습니다. 순회 시간이었죠. 민준 씨 깨어 있었습니다. 잠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통증이 좀 남아 있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자예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많이 좋아졌답니다. 간호사님 덕분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 덕분이라고요. 민준 씨가 또 웃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다고 차트에 있던데요. 그렇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를요. 2년 됐답니다. 혼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답니다. 직원 하나 있지만 거의 혼자라고요.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 힘들지 않냐고요.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30년 했다고요. 민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일 뿐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민준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잘 자라고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환자인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 씨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저녁 순회 때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 침대에 앉아 핸드폰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답니다.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쉽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병원이 편하답니다. 간호사님이 잘해주셔서요. 웃음이 났습니다. 병원이 좋다는 사람은 처음이라고요. 민준 씨도 웃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셨냐고요. 손가락 반지를 본 모양이었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있냐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결혼했었답니다. 3년 전까지요. 이혼했답니다. 아이는 없었답니다.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요. 안 맞았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불행한 결혼이었나 봤습니다. 저처럼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죠. 마지막 순회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요. 자고 있을 테니까요. 불을 켰습니다. 어둡게요. 민준 씨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해줘야 했으니까요. 이불이 엉켜 있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환자복 밑단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속옷도요. 숨이 멎었습니다. 속옷 위로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25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준 씨 깨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환자인데요. 43세 환자인데요.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본 것이요. 25년 남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컸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53세 수간호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환자인데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 씨 병실에 들렀습니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퇴원한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시라고요. 민준 씨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안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외래에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일부러요. 환자였으니까요. 그날도 야간 근무였지만 낮 12시에 나왔습니다. 외래 근무 때문이었죠. 월요일은 외래 보조를 했습니다. 외래실로 갔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어붙었죠. 민준 씨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웃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반갑다고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어색하게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위 검진 받으러 왔다고요. 아직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조금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보조했죠. 전문가답게요. 민준 씨 차례가 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많이 좋아졌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죠. 약만 2주 더 드시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민준 씨가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보고 싶었다고요. 당황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민준 씨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놓았죠. 카페 명함이었습니다. 놀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요. 나갔습니다. 명함을 받습니다. 민준스 카페 강남구동. 손이 떨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명함은 버렸습니다. 일부러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월요일이었습니다. 외래 근무였죠. 환자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또 민준 씨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냐고요? 민준 씨가 웃으며 그렇답니다.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의사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 차례가 됐습니다. 의사가 진료했죠. 검사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약만 좀 더 드시라고 했죠. 민준 씨가 나와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괜찮답니다. 간호사님 보고 싶어서 왔답니다. 솔직하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환자 아니랍니다. 퇴원했으니까요. 그냥 간호사님이 좋은 거랍니다. 카페 오시라고 또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답니다. 공짜라고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환자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민준 씨 카페 가요? 민준 씨가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시작 전이었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카페에 가보기로요. 주소를 찾았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30분이 걸렸습니다. 카페 앞에 섰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이 카페였죠.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아늑해 보였죠.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났습니다. 민준 씨가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오셨냐고 했습니다. 반가워하며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앉으라고 하더니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았습니다. 뭘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민준 씨가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직접요? 5분 후 가져왔습니다. 카페라떼였습니다. 예쁜 라떼아트가 있었죠. 마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서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야간이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9시에 출근이라고요. 시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대화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냐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답니다. 표정으로 안다고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외롭답니다. 자기도 그랬답니다. 이혼 전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했습니다. 불행하다고요. 25년간이라고요. 민준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참냐고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혼이 쉽지 않다고요. 민준 씨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요. 야간 근무 시작 전 저녁 7시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민준 씨와 대화했죠. 점점 편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머가 있었고 따뜻했으며 솔직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이랍니다. 5년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아내가 바람 폈답니다. 충격이었답니다. 이혼했답니다. 그 후 혼자 살았답니다. 외로웠답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25년 불행을 말했습니다. 남편 발기부전 15년을요. 치료 거부를요. 여자가 참아야지 라는 말을요. 민준 씨가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참았다고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만족 못했다고요. 민준 씨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문제 없답니다. 정상이랍니다. 오히려 크답니다. 여자들이 놀란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게 떠올랐습니다. 환자복 사이로 본 것이요. 정말 컸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 내내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를요. 43세, 크다는 그 말을요. 25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을요. 만약에 말이죠. 민준 씨와 관계한다면 어떨까요? 완벽할까요? 25년 만에 처음 만족할까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53세 수간호사가요. 환자였던 사람을요. 하지만 상상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준 씨가 2층으로 초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 갔죠. 민준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더니 앉았습니다. 맞은편에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으니까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2층에 있답니다. 올라가실래요? 망설였습니다. 2층은 민준 씨 거주 공간이었으니까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관련 자료랍니다. 보여드리고 싶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죠. 2층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원룸 구조였죠. 침대, 소파,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밤 풍경이 보였죠.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고요.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죠. 와인 2잔을 들고요. 와인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님이 2층에 처음 오신 날이라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와인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부드러웠습니다. 민준 씨도 마셨습니다. 옆에 앉으며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민준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외롭답니다. 3년간 혼자 살았는데요. 저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25년간 결혼했지만요. 민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서로를요. 민준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손을 빼려 했죠. 하지만 민준 씨가 꽉 잡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좋아한답니다.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부터랍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말했습니다. 10살 차이라고요. 저는 53살이라고요.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상관없답니다. 간호사님이 좋답니다. 정말로요.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불행하잖냐고요. 25년간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답니다. 53세든 63세든 상관없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민준 씨가 가까이 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53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쪽으로 걸었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요. 53세 몸이었습니다. 처진 곳도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민준 씨도 옷을 벗었습니다. 봤습니다. 직접요.
숨이 멎었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병원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25년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 씨가 위로 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오래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천천히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25년 남편은 작아서 만족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았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완벽했습니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한 여자는 처음이라고요. 완벽하다고요. 계속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25년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끝났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완벽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53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만족한 적 없었다고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주위에 3회요. 야간 근무 시작 전 저녁 7시쯤 카페에 갔습니다. 1층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8시쯤 2층으로 올라갔죠. 관계했습니다. 매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크고 넓으니까 딱 맞았던 거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53세와 43세였습니다. 10살 차이였죠.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으니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하라고요. 불행한 결혼을 끝내라고요. 함께 살자고요. 고민했습니다. 25년 결혼을 끝낸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수간호사로서 체면도 있었죠.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했습니다. 5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25년간 참았는데 이제 그만 참고 싶었습니다. 결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가 밝아졌으니까요. 화장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25년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남편이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카페까지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8시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평소엔 벌써 출근했을 시간이었는데요. 왜 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오래요?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하다고요. 뭐가요? 밝아졌답니다. 화장도 하고 웃기도 한다고요. 25년간 보지 못한 모습이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다고요. 남편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남자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했죠. 무슨 소리냐고요. 남편이 계속 갔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화제를 돌렸습니다. 피곤하다고, 자야 한다고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민준 씨 카페에 가려고 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반쯤이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남편이 차로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7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요. 커피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가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편안하게요?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카페 유리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와 민준 씨를 봤습니다.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요. 8시가 됐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2층 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계단으로 갔죠. 남편이 밖에서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요. 30분이 지났습니다. 2층에서 관계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완벽했습니다. 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1층 카페로요. 민준 씨가 커피를 한 잔 더 내려줬습니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준 씨도 또 놀랐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왔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3개요? 이게 무슨 짓이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놔주시라고 했죠. 남편이 민준 씨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박민준이라고요. 내 아내랑 뭐 하는 거야?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위를 가리켰습니다. 2층 올라갔지? 30분 동안 뭐 했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절 끌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따라왔습니다. 놔주시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밀쳤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강제로요.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로 끌고 갔죠. 소리쳤습니다. 바람 피웠어?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43살 남자랑 2층에서 뭐 했어? 30분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요. 내가 못해줘서 밖에서 해결했구나. 53살 여자가?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15년간 못 해주면서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참으라고만. 했잖아. 치료도 안 하면서. 53살 여자가 뭘 바라냐고. 했잖아. 나도. 여자야. 25년. 참았어. 단 한 번도. 제대로 만족한 적 없어. 당신이 작아서. 안 서서?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달라 완벽해. 53년 만에 처음으로 만족했어. 25년 당신과는 한 번도 못 느낀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불행했다고요. 이제 끝내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내 잘못이야, 알아. 치료받을 걸. 미안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미안하다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또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답니다. 어차피 못 해주니까 인정한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요. 그동안 민준 씨와 계속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그리고 2층에서요. 민준 씨가 힘이 돼줬습니다. 이혼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민준 씨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25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53세 싱글이 됐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습니다. 민준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요. 카페로 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 씨가 안아줬습니다. 울었습니다. 많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함께 하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오피스텔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2층이었죠.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준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25년간 남편과 방 따로 썼는데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가 토스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커피도 내려줬죠. 창밖을 보며 마셨습니다. 함께요. 평온했습니다. 민준 씨가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손님을 받으러요.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커피 만드는 걸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민준 씨가 가르쳐 줬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친절하게 대했죠. 즐거웠습니다. 병원 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간단하게요. TV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밤이 되면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매일 밤요. 53세와 43세였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죠. 25년 결혼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도 그렇답니다. 행복하다고 매일 말해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죠. 은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예뻤습니다. 민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결혼해달라고요. 53세와 43세지만 상관없답니다. 사랑한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는 프러포즈가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무릎 꿇고
반지를 준비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결혼하겠다고요. 민준 씨가 일어나 안아줬습니다. 반지를 손에 끼워줬습니다. 꼭 맞았죠. 다음 주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작성했습니다. 이영숙, 53세. 박민준, 43세. 10살 차이였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나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죠. 하지만 아무 말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된 사람과요. 웃음이 났습니다. 53세 신부, 43세 신랑이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카페 1층에서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 몇 명이었죠. 가족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단둘이 서약했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고요. 아프나 건강하나 부유하나 가난하나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 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54세입니다. 저는요. 남편은 44세고요. 여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카페를 운영합니다. 병원은 그만뒀죠. 30년 수간호사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카페 주인입니다. 남편과 함께요.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라고요. 10살 차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면 되니까요. 저녁에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밤에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54세인데도요. 44세인데도요.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궁합이 중요했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민준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53세 수간호사로 25년 참으며 포기하고 살았겠죠. 하지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민준 씨가 급성위염으로 입원한 순간으로요. 야간 순회 중 환자복 사이로 본 순간으로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생각하면요. 환자 침대에서 그걸 보고 두근거렸다니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요. 남편과 함께하는 매일이요.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53세 수간호사와 43세 환자의 이야기요. 10살 차이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53세가 43세와 사랑하는 게 우스운 일인가 싶었죠. 환자였으니까요. 의료윤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퇴원 후에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외래 핑계로, 그리고 카페로 초대해서요.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완벽했습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요. 25년 남편은 발기부전 15년, 치료 거부, 무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컸고 완벽했고 사랑해줬습니다. 들켰습니다. 남편한테요. 이혼했습니다. 25년 결혼을요. 재혼했습니다. 민준 씨와요. 지금도 완벽합니다. 54세와 44세로요.
25년 불만족보다 1년 완벽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참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대도 60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53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요. 환자였던 남편과 지금도 완벽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나이 차이를 넘은 사랑, 완벽한 궁합의 이야기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